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11월 20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상승 마감했는데요. 다우는 0.1%, 나스닥은 0.59% 상승했습니다. 장중에 조금 더 상승했었는데 상승폭을 줄이고 끝난 상태고요. 지금 시간에서 1% 정도 미니 선물이 오르고 있는데요. 이것은 엔비디아 실적이 시간에서 발표되는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것이 시간외를 상승시키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시장은 엔비디아에 대한 실적을 기다리는 그런 모습 속에서 FMC 의사록이 발표가 됐죠. 그 FMC 의사록에 의해서 시장이 눌리는 상황이 됐었고요. 이 FMC 의사록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FMC 의사록은 이제 전달 그 FMC 회의 내용을 이제 적는 거잖아요. 내용을 보면 다수의 연준 위원이 12월 금리 동결을 지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로 인해서 시장이 이제 흔들리는 상황이 되는데 지금 시간에서 엔비디아가 실적을 좋게 발표하면서 시장을 견뎌주는 그런 상황이고요. 노동시장의 둔화와 인플레이션 사이에서 어디를 선택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노동시장의 둔화,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이 2%가 아닌 3%에 가까운 이 상황 속에서 연준위원들은 둘 중에 무엇이 더 큰 위험인지를 두고 이제 해석 차이가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인플레이션은 금리로 잡을 수 있지만 노동시장은 금리로 잡을 수 있는지는 의문점입니다. 돈을 같이 푸는데 노동시장 왜 못 잡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노동시장의 문제는 관세에 의해서 촉발된 거잖아요. 관세를 매기면서 원자재 가격 자체가 높아질 수밖에 없죠. 관세만큼 올라갈 수밖에 없고 다시 제품을 만들면 그건 다시 반영이 돼야 되고요. 다시 그건 소비자에게 그대로 전가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가격이 오른 제품의 수요가 이전 수요만큼을 유지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관전 포인트잖아요. 그게 안 될 수 있다라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다시 당연히 기업에서는 이전에 제품을 생산해서 냈던 매출과 영업이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줄어든 상태에서 계속 기업을 운영할 수는 없잖아요. 투자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급여도 줘야 되니까 결국에서는 그 생산 요소 중에 하나를 줄일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이제 부품 이런 걸 줄이는데 그건 줄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노동 인력을 줄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해고가 많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노동 실력이 줄어드는데 금리를 인하했다 그래서 그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제품 가격이 내려가질 않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상당히 연준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금리 인하를 한번 했죠. 노동의 충격 때문에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관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그러면 금리 인하가 사실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오를 수밖에 없으니까 결국은 이제 인플레이션을 오르지 않게 하는 방법으로 연준위원들 간에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연준이 향후 정책을 어떻게 펼 것인가에 대한 경로가 불명치 않은 상황이 됐고요. 12월에 금리 동결 가능성은 66%가 됐다고 합니다. 66%가 된 상황. 제롬 파월이 지난번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12월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이 아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결국 현실화 가능성이 나오고 있고 시장의 유동성이 부족해지는 상황. 연준이 긴축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 연방정부가 계속해서 달러를 국채를 발행하죠. 달러를 흡수하는 상황이 돼서 시장의 유동성이 메말랐다는 얘기가 지금 있습니다. 거기다가 엔캐리도 문제가 좀 돼서 달러가 수요가 좀 상당히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죠. 그것이 지금 미국 시장을 더 못 가게 하는 이유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좀 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시장이 이 FMC 의사록에서 눌릴 때 시장에서는 오늘 엔비디아 실적을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저는 사실 너무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서 좀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사상 최대치가 나왔습니다. 570억 달러가 나왔고요.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로 62%가 상승했고요. EPS 주당 순이익이 1달러 30센트 정도 나왔습니다. 매출 핵심 부분이 데이터 센터 매출이
12억 달러가 됐고요. 전년 동기 대비 66% 정도 됐습니다. 결국 데이터죠. 그런데 이제 제가 어저께 잠깐 얘기해 드렸는데 엔비디아는 칩 생산에서 AI를 주도하고 있지만 데이터 속도 싸움 때문에 GPU를 쓸 수밖에 없는 기업들은 당연히 공급을 받아요. 문제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기업들이 이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얼마나 수익성을 가져올까, 이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메타 같은 경우는 실적이 안 좋게 나왔죠. 또 이 GPU 수명주기도 문제죠. 수명주기도 지금 시장에서 그 기업들은 6년으로 계상을 했는데 실제로는 2년에 3년이라는 얘기도 있죠. 이게 이제 문제가 되면 엔비디아의 이 AI 혁신이 약간 수그러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급이 줄어들 수 있거든요. 지금은 공급을 못 받은 곳이 많기 때문에 공급을 계속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매출이 많이 난 건 맞는데 문제는 이제 어떤 수익 모델을 가져야 하나. 물론 닷컴 버블 때도 그 수익 모델 때문에 한번 흔들었지만 결국 이겨냈어요. 시장이 이겨냈지만 또 요건 또 다른 경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걸 이겨낼 것인가가 관전 포인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현재 엔비디아가 시간에서 한 6%에서 5% 사이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오늘 본장 가서 영향을 미칠지 상당히 의미가 있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젠수랑이 지난번에 그랬죠. 수요가 미쳤다. 당연히 미칠 수밖에 없죠. 지금 이 GPU를 안 쓰면 속도전에서 느리기 때문에 정보 원세가 늦기 때문에 많은 데이터 센터들이, 전 세계에 있는 데이터 센터들이 이걸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걸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걸 가지고 수익 구조가 어떻게 만들 거냐인데, 이 블랙열 수요가 강하고 모두 매진됐다 그러죠. 매진될 수밖에 없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앞으로가 중요할 것 같다는 거고요. 오늘 밤 미국 시장이 정말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왜냐하면 나스닥과 다우가 이렇게 이 엔비디아 기대감으로 막 올랐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FMC 의사록 때문에 밀렸거든요. 다우가 십자도지가 않았고요. 오늘 이제 올라오는지 봐야 되겠죠. 또 나스닥도 오늘 새벽에 1.7%까지 갔다가 그냥 다 내리고 밀렸어요. 그렇지만 이 1.7% 오른 게 사실은 그거였어요. 그 엔비디아 기대감. 엔비디아 기대감 여기까지 갔다가 FMC 때문에 그냥 의사록 때 밀려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대감이 많이 반영이 되는데 시간에서 일단 올랐으니까, 오르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본장 가서 얼마나 반영할지 한번 봐야죠. 본장에서 얼마나 반영하는지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그 부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우나 나스의 60일선 회복을 못했다는 거. 회복하다가 무너진 거, 악재에 맞아서.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FMC 의사록을 통해서 금리가 향후 안 된다면 엔비디아가 계속 시장을 다 끌어갈 수 있을까? 이 이제 의문점. 물론 엔비디아 실적으로 인해서 좋아져서 버블을 벗어날 거다 생각했지만 아마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GPU를 사용하는 기업,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들이 어떻게 실적을 할까? 이게 이제 의문점이거든요. 그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원 달러가 어저께 1365원에 끝났죠. 예,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1410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전 고점을 향해서 가고 있다. 시장에서는 엔화가 1600원 그때가 160엔, 평균이 아니라 160을 넘으면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할 거다, 이런 얘기 좀 있거든요. 그럼 그때까지는 그냥 구경하겠다는 거 똑같은 상황인데 엔켈에 대한 부담감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밑에 보니까 엔화 약세가 나오면서 달러 인덱스가 100 재돌파됐다 하네요.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원달러 올라가는 그런 상황. 요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가 어저께 3,900을 이탈했어요. 3,854까지 갔다 올라왔는데 그 외국인 1조 정도 매도했고요. 기관만 샀어요. 기관만 매수했고요. 일단 3,900선 회복을 했습니다. 3,900 회복을 했고, 외국인이 11월 달 지금 11월 20일에 10주 정도 매도한 그런 흐름이 있고요. 그렇죠. 기관은 삼성전자 10만 전자에 뭐 하이닉스 73만 전자를 뭐 계속 제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켜봐야겠죠. 어떻게 될지. 상황은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지만, 어쨌든 외국인의 매도가 계속해서 10월달, 11월달 쌓이고 있다는 것만큼은 사실이고요. 누적으로 10월, 11월 아마 외국인들 한번 볼까, 그 수급 동향을 보면 외국인들은 4조 8천억, 10월달에 매수가 됐었나 보네요. 4조 8천억을 매도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11월달에만
보면은 10조. 그러니까 결국 10월 달은 매수 6조를 매수했고요. 그걸 다 오버해서 매도가 지금 10조대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 상당히 부담스러운 시장이 연출되고 있는 거죠. 수급이 아무리 기관이 좋아도 외국인이 이렇게 공격적으로 매도하게 되면 시장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흐름을 좀 한번 지켜볼 수 있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